와, 진짜 비슷한데? 설마 충전도 되나? 오! 대박!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나싱이라는 브랜드, I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어원을 시작으로 해서 폰1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고, 오픈형 이어폰인 이어스틱에 이어서 이번에 이어2로 후속 제품까지 꾸준히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작에서 워낙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었잖아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이어폰에서 디자인은 얼만큼 중요한 가치입니까? 약간은 의구심에 가까운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반대로 또 영상 말미에서는 이어폰 시장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디자인 가치를 통한 차별화에 대해서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의 의견을 붙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디자인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후속 제품을 내놓으면서 브랜드의 철학임과 동시에 전작 모델의 거의 모든 가치에 해당하는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싱 브랜드의 첫 제품이었던 이어1의 후속 이어2를 통해서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제품을 까서 열어보는 순간 바로 알게 됐습니다. 나싱은 디자인이 제품의 구매 요인이라기보다 브랜드 정체성에 가깝고, 결국 구매 트리거는 제품 본질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어1과 이어2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똑같아요. 디자인만 보고 구별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비슷하냐 하면 이어버드를 서로 다른 케이스에 넣어도 충전이 잘 되고 보관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어2 소식을 듣고 저를 비롯한 많은 전작의 유저들은 이번에는 또 어떤 디자인으로 날 놀라게 할까 기대를 했겠지만, 나싱의 대답은 결국 이어폰은 음질이라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제품 설명을 더 하겠지만, 정말로 이어2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만 빼고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번 이어2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IT 제품에 있어서 디자인의 가치는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잘 만들어진 투명이라는 브랜드 디자인 철학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잘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기능적인 가치를 더해 나가는 방식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디자인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사실 갈수록 산으로 가는 디자인 제품만 내놓을까봐 좀 걱정이었는데, 이번 이어2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폰1에서 선보였던 새로운 디자인 플랫폼이 후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지 이제는 기대감이 더 생기게 됐어요. 이번에 이어2를 사용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싱은 UX 디자인도 상당히 잘하는 브랜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하드웨어가 들어갔는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걸 실제 구매자에게 어떻게 체감시켜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사실 어려운 과제인데요. 이에 대한 시나리오가 상당히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싱 앱을 통해서 처음으로 청음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청음 테스트 앱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어2를 착용한 채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소음 속에서 삐삐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라지고, 그 순간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현재 나의 가청 범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리고 나서 나의 가청 범위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이퀄라이저 설정 전후를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변화는 아닌데요. 사실 그 정도의 변화가 있어서도 안 되기는 하죠. 그런데 딱 알아차릴 정도의 변화를 주니까
아, 이게 나한테 맞는 이퀄라이저 세팅이구나 싶은 만족감, 그리고 청음 테스트까지 하고 나서 나의 귀에 맞춰주는 이 이어2에 대한 첫 경험이 상당히 매끄럽고 기분 좋게 인식이 됩니다. 개인화된 설정 자체가 애초에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어폰의 성향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맞는 이퀄라이저를 찾아가기 전 스타팅 포인트로 삼기에 실제로도 좋았어요. 이런 경험 설계도 아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운드 퀄리티 개선이 없었다면 설득력이 없겠죠.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주파 음역대의 선명함을 보완하고 듀얼 챔버 디자인으로 저주파 음역대의 공간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이어원의 음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번갈아서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인이어 타입 이어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사용이죠. 비행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요새 ANC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카페에서 옆 테이블 소리 듣기 싫을 때도 이 ANC를 사용하면 거의 깨끗하게 대화 소리를 지워줍니다. 이어2 역시 기대한 수준만큼의 노캔 성능을 내주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주목했던 건 주변음 허용 모드인데요. 노캔은 이어폰을 착용한 모든 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시간은 주변음 허용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노이즈 레벨은 얼마나 작게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드 전환도 자연스럽고 기본 노이즈 레벨도 아주 낮아서 장시간 사용을 할 때도 이질감 없이 편하게 주변 소리를 들으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할 때 나는 이상한 숨소리가 저는 그렇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싱이라는 브랜드가 사실 제 주변에서만 그거 어떠냐, 좋냐, 나쁘냐 이러지 막상 진짜로 착용한 사람을 밖에서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어2는 슬슬 주변에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구매 옵션이 됐습니다. 배터리 시간도 전작보다 늘었고 이어버드 스템을 이용한 뮤직 컨트롤, 볼륨 조절까지 가능한 점도 굉장히 편하고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요. 어차피 이래봐야 아이폰이면 에어팟이고 갤럭시 쓰면 갤럭시 버즈지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음 테스트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다른 사람 한 테스트 결과도 봤는데 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이 전후 들어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얘가 이 뚜껑을 딱 열면 바로 이 블루투스 연결이 되거든요.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연결할 의지가 없었는데 뚜껑만 열리면 여기서 소리가 나요.